살면서 우리는 한 번쯤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때로 너무 깊어서 쉽게 잊히지 않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우리를 괴롭히곤 하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했던 배신, 혹은 오랜 시간 지속된 갈등, 그런 기억들은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고 때때로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 앞에서 자꾸 주저하게 돼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지, 내가 왜 먼저 이해해야 하는지, 용서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많죠. 용서는 마치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내가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용서가 실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깨달음에 관한 거예요.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는 일, 상처받은 나를 돌보는 일, 그리고 그 기억에 계속 발목 잡히지 않고 나아가기 위한 일, 바로 그게 용서의 본질이라는 걸 우리 함께 하나씩 알아가 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용서한다는 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용서의 순간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들을 10가지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웠던 기억, 나 자신조차 용서하지 못해 아팠던 순간들, 그리고 너무 늦게 용서를 구했던 후회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용서가 절대 약한 자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함께 느껴보면 좋겠어요. 용서는 우리를 가볍게 만들고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주며 결국엔 나를 더 단단하게 성장시켜주는 힘이에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안겨주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볼게요. 첫째,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더 아프다는 걸 우리는 뒤늦게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무렇지 않게 떠나버리죠. 그런데 나는 그 기억에 계속 머무르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되새깁니다.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마음을 쓰다듬지 못한 채 계속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경험,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감정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새로운 관계조차 무섭게 느껴져요. 혹은 가족 간의 오래된 갈등으로 마음의 벽이 생긴 경우, 한마디만 먼저 했으면 풀릴 수 있었는데 자존심과 오해가 겹치며 시간이 흐른 거죠. 또 연인과의 이별 후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쌓여서 그 기억에 매달려 괴로워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땐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마음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줘야 해요. 용서는 괜찮다고 쉽게 넘기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감정을 스스로 꺼내보고 다독이고 놓아주는 아주 용기 있는 일이죠. 그래야 비로소 나도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금의 나를 더 아껴줄 수 있으니까요. 둘째, 용서하지 못한 감정은 결국 나의 다른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요. 용서하지 못한 감정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줘요. 새로운 인연이 와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누군가 다가와도 또 상처받을까봐 겁이 나서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감정은 계속 이어지면서 내 삶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과거에 친구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서 지금의 친구들에게도 전부 다 믿기 어렵다는 마음이 생기는 경우, 혹은 부모님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에 남아 있어서 나중에 내 아이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무심하게 대하게 되는 상황, 또 연인과의 아픈 기억이 새로운 사람에게까지 전해져서 결국 좋은 인연도 의심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용서하지 않은 감정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남아 우리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어요. 하지만 그걸 알아차리고 내가 먼저 그 고리를 끊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용서는 과거의 나와 화해하는 일이자 지금의 나를 회복시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더 이상 그 상처가 내 현재를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는 아주 단단한 다짐이 필요한 순간이죠. 셋째,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마음의 정리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에게 여전히 화가 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그 말을 참지 못했을까? 왜 더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말이죠. 결국 용서의 시작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데서 출발해야 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대응한 일을 스스로 자책할 때, 친구와의 다툼에서 내가 먼저 상처를 준 것 같아 괴로워질 때, 혹은 가족에게 냉정하게 굴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밤새 후회할 때, 이런 마음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용서도 제대로 흘러가지 못해요. 이럴 땐 괜찮아,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나를 향한 용서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야 진짜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넷째,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하지만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평화롭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감정을 다르게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릴 적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들의 부족함도 이해하게 된 경우, 친구에게 받은 배신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지만 그 관계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된 경우, 또는 연인과의 아픈 이별을 기억하되 그 시간을 통해 성장한 나를 보며 웃을 수 있게 되는 것. 용서는 무조건 덮는 게 아니에요. 아팠던 순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기억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안고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거죠. 다섯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나를 고립시켜요. 용서하지 못한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돼요. 상처가 많을수록 방어적이 되고 결국 스스로를 외로움에 가두는 거예요. 믿고 기대기보다 의심과 경계가 먼저 앞서게 되죠. 예를 들면 예전 연인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그 뒤로 누구에게도 감정을 열지 못했던 사람, 가족 내에서 오래된 상처가 쌓여서 이제는 명절에도 연락을 피하게 되는 경우, 친구 관계에서 한번 틀어진 이후로 모든 만남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용서는 다시 연결되기 위한 시작이에요. 상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의 문은 닫히지 않게 해주는 힘이죠. 내가 먼저 나를 이해하고 품을 때 그 안에서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도 생기는 거예요. 여섯째, 용서는 시간이 아니라 의지가 만들어줘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지만 시간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감정도 있어요. 오히려 그 감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굳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용서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선명한 상처가 마음을 무겁게 할 때, 오래전의 오해를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또는 그냥 잊으려 노력했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며 다시 날카롭게 다가오는 기억들. 이럴 때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억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이제는 이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라는 마음이 용서의 시작이에요.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요. 일곱째,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나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내가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사과를 받지 못하면 영원히 마음을 묶어둘 건가요? 용서는 타인의 행동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예를 들어 가족에게 한 번도 미안하단 말을 듣지 못했지만 내 안의 감정을 내려놓기로 한 순간, 직장에서 모욕적인 일을 겪었지만 더 이상 그 기억에 얽매이지 않기로 한 다짐, 혹은 친구의 배신에 대해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지만 다시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한 일. 그 사람을 용서하든 말든 나를 괴롭히는 감정만큼은 내가 해방시킬 수 있어요. 그것이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선물이에요. 여덟째, 용서는 후회와 슬픔을 품는 연습이에요. 용서는 기분 좋은 마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깊은 슬픔과 후회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마음이기도 해요. 후회한다는 건 그 상황을 진심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거고, 그 마음에서 진짜 용서가 시작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병상에 계신 부모님께 더 잘하지 못한 걸 후회하며 눈물 흘리는 자식의 마음, 친구와의 오해를 끝내 풀지 못하고 먼저 떠나보낸 후 오래도록 마음에 남은 무거운 감정, 나 스스로를 원망하다가 어느 날 불쑥 찾아오는 미안함. 그런 마음은 버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감정을 품고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용서의 길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아홉째, 용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용서라고 해서 꼭 모든 걸 잊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론 거리를 두고 조심하면서 관계를 맺는 것도 용서의 한 형태예요. 중요한 건 그 감정을 끌어안고도 내가 평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전히 연락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용서한 가족, 만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관계, 다시 가까워지지 않더라도 내 감정이 더 이상 그 일에 휘둘리지 않게 된 상태. 용서의 방식은 사람마다 달라요. 중요한 건 내가 편안해지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따뜻해졌다면 그건 이미 충분한 용서예요. 열째, 용서가 주는 자유는 상상 이상이에요. 용서를 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시선이 부드러워져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금을 사는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요. 그건 마치 마음속에 사슬이 끊어지는 것 같은 경험이에요. 예를 들어 오랜 시간 가슴을 짓눌렀던 원망을 내려놓고 난 뒤에 눈물, 말없이 떠나간 사람을 마음으로 놓아주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어느 날, 내 안에 응어리를 비우고 나서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일들. 용서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평화를 원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용기가 내 삶을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그 첫 용기를 한번 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10가지 용서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미워했고 또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기억들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에 차분히 앉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 그걸로도 충분해요.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결국에는 나를 위한 일이에요. 괴로운 감정을 품고 살아가기보다는 마음의 공간을 조금 더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이기도 하죠. 그건 누구보다 나 자신이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하니까요. 지금 당신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고 꼭 화해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 기억이 당신의 오늘을 붙잡지 않도록 가볍게 놓아주는 연습만 해도 충분해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